연세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원주 캠퍼스 문제 보겠습니다. 원주 캠퍼스 문제에서는 900자 문항 2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시장과 정부 개입을 주제로 이 900자를 다시 2개로 쪼개서 350 그리고 550으로 분리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정부의 해석과 비판적 수용을 주제로 역시 900자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해결 방향에 대한 그러한 창의적 사고를,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역시 창의적 사고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중 이상의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은 비록 어렵지 않더라도 서술 방향이 다소 까다로웠다, 이렇게 연세대 2013학년도 원주 캠퍼스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과 관련해서 제시문의 키워드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제시문 1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통한 경쟁의 장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전체를 위한 최대 이익을 창출하고 규제도 없는 완전 경쟁이 이를 보장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의 힘은 그대로 둘 때 바람직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규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2는 경쟁이 사회 전체에 유리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상충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러한 반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수컷, 말코, 손바닥 사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인간사회에 유추하게 된다면 사회적 낭비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의 과다한 또는 쓸데없는 경쟁에서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소비생활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지위 경쟁의 수단으로 작용할 때 낭비가 보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3은 문제제기 성격으로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지문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1에서는 제시문 1과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 2는 제시문 1의 낙관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근거로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컷, 말코, 손바닥 사슴의 사례는 종족 내에서의 지위 경쟁을 통한 진화 과정이 결과적으로 종족 전체에 커다란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인의 자연선택 이론은 때로 개체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할 때와 같은 효과적인 순기능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면서 집단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동시에 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결국 제시문 2는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명제, 즉 제시문 1이 전체 이익을 조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적인 조정 과정이 없는 경우 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반증의 사례다. 이것이 핵심적인 답안 서술의 내용이 될 것이고, 1-2에서는 제시문 2의 시각에서 3회에서 언급한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서술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3의 현안은 간략하게 압축해서 한두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3은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사례를 보여준다.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다이나믹 코리아는 수많은 긍정적 결과를 창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자비한 경쟁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경쟁이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제시문 2 통찰을 활용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무한 경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서술의 주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대안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창의성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안의 이러한 설득력을 따져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패자 부활전의 도입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학 입시처럼 이례적인 승부로 승자 패자가 나누어지고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패자도 언제나 소위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와 승자와 패자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 공존의 철학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복지 혜택을 통해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시적으로 패자가 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무한 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공권력이나 자발적 시민사회 조직적 참여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나친 선행학습이나 학원교습의 금지, 대학세열의 완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약자 배려 정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지위경쟁은 과도한 소비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누진 소비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도한 소비에 세금을 매기면 자연스럽게 낭비적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상위계층의 소비를 준거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 가정과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 등이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대학 측에서 가능하다고 공개한 대안의 예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논지에 맞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학 측에서는 키워드로 경쟁의 다면화 및 패자 부활점의 도입, 인간 중심 및 공존의 철학,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사회 안전망 구축 및 패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대안의 가능성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1의 밑줄친 부분에 근거해서 제시문 2의 라다크사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위 사례를 들어 해결책을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다크사의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300에서 400자 정도의 분량 안배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례를 들어 해결책을 논술하는 부분을 500자 안팎의 이러한 안배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사례에 있어서의 적합성과 그리고 해결책이 어느 정도 논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채점의 주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1에서는 현대인의 삶이 정보로 넘쳐나고 있는 정보의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인데 수많은 정보를 해석, 평가하고 취사, 선택하여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겨울의 날씨를 모두 다 데이터로 입력해서 애우고 있는 사람보다는 겨울은 춥다. 따라서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러한 종합적 사고를 가진 자가 더 지혜롭다. 이것이 제시문 1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감각 가운데 어떤 것도 지혜로 여기지 않는데 분명 그것들은 개별자에 대해서는 더없이 중요한 지식들이지만 매달 며칠의 날씨가 영하 몇 도였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니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예컨대 불이 뜨거운 이유가 아니라 불이 뜨겁다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정보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근거를 설명하기보다도 정보 그 자체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식의 개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먼저 파악해낸 뒤에 결국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하게 된 사실을 단순히 아는 지식보다는 그 사실과 관련된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 지혜가 더 높은 수준의 인식임을 말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옷을 더 두텁게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 반복되는 사실을 통해 판단을 갖는 것보다는 그 사실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것이 제시문 1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2 라다크인을 분석 평가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화려함과 힘이라는 이미지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현대화된 사회 관한 정보만을 겉으로만 보고 그 정보 즉 서구 문화를 해석 평가하는 깊이 있는 사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적인 수용에 그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비판적 서술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해석과 평가 없이 갖게 된 지식은
한계나 불완전성이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서구 문화를 또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자세로 흘러가게 된다. 정보에 대한 단순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화된 인식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시문 1의 내용은 제시문 2의 기술된 라다크 사회를 통해서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까지가 전반부 서술의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례와 해결 방안이라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합하게 들 것,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할 것, 이렇게 묻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그 순간 난이도가 당연히 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내서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논지에 따라서 해법을 전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파워블로거가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 이른바 흥행몰이와 같은 이런 상업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사례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의 인터넷 쇼핑몰에 있어서 무분별한 동조, 추종화 현상은 종합적이고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보와 정보의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네티즌들은 방문자 수 등만을 토대로 이들이 달고 있는 댓글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인 사고라면 블로거의 의도 및 가치 개입, 그리고 다른 블로거와 제품 등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2차적이고 고차원적 사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은 정보의 양이 아닌 질에 대한 접근을 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의 수집가가 아니라 정보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고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식의 사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영어 열풍 및 조기 교육을 그 예시로 들어서 서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영어 열풍 및 조기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한탄하는 글을 써서는 높은 점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어 열풍 및 조기 교육이 제시문에서 말하는 라다크와 어떠한 면에서 유사한지, 즉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사회적 경쟁력이라는 획일화되고 표면적인 가치 수준에서 국한되면서 영어 그 자체는 삶에 있어서 수단인데 마치 영어의 습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진단에 대한 대안의 서술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과 삶의 질, 그리고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바로 제시문의 논지를 반영하는 서술을 해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